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프로그램은 DID 토요 특강 방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순서는 이 두 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디나시가 진행이 되고, 디나시는 DID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그래서 1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김준호 강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오늘은 명강사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대호 대표님으로부터 기획의 비밀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순서 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면은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오케이를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들어와 계시고요. 뭐 대구, 제주도, 오늘 뭐 독일에서도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네,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을 하고 싶으면은 음소거를 제거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음소거 제거하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음소거를 제거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서수옥 강사님 잘 들리세요? 네, 네.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자, 네, 이렇게 지금 1부 우리 디나시, 우리 김준호 강사님 15분 정도 해주시고요. 제목은 어릴 때 몸도 마음도 약했던 작은 아이가 도전해가는 큰 성장 스토리. 네, 김준호 강사님 15분 정도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박대호 대표님, 우리 명강사 특강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팬들을 갖고 계신 우리 박대호 대표님께서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획의 비밀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미리 안내 드리면은 다음 주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380만 권, 약 380만 권의 책이 팔린 우리 남인숙 작가님. 네, 우리 재개발 분야의 최고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책이 지금 베트남, 뭐 대만, 일본 막 전 세계 8개국어로 지금 판권이 팔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아침 9시에 해요. 7시 아니고요 아침 9시요. 왜냐면요 남희숙 작가님이 그 심야형 올빼미형이라 새벽에 못 일어나신대요. 도저히 자기는 7시 하면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7시 하면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9시로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혹시 해보겠대요. 그래서 이번엔 다음 주에는 9시에 합니다. 9시. 그래서 다음 주에는 7시가 아니고 9시. 여러분 남인숙 작가님 만나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인숙 작가님 또 다음 주 9시입니다. 9시. 다음 주에는 디나시 없이 우리 남인숙 작가님 강연만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부탁했는데 몇 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안내 말씀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강사님, 네, 우리 네, PPT 공유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나시 40번째네요. 야, 김준호 강사님 40번째 디나시. 숫자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김준호 강사님 40살 되셨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40살 아직 내년에 안 돼. 됩니다, 내년에. 내년에 되는군요. 네. 네, 40살 앞두고 40번째 디나시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생각 셰프 우리 김준호 강사님의 강연을 자 누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르지 마세요. 네, 지금 네 그림 화면에 그림 그리고 계신 분
네, 누르지 마세요. 지금 아무거나 막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 화이트보드 그 누르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조용히 일단 강연을 들으세요. 오늘은 이 줌 공부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김준호 강사님 강연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DID 강코 67기 생각을 맛있게 요리하는 남자 생각 셰프 김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남편이자 한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저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제가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주시면 더욱 힘을 얻어서 강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작고 착하고 순진한 바로 저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플 것 같아 보이시나요? 네. 그 병은 코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저는 코피를 한번 흘리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흘렸습니다. 큰 병원을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고 한약을 달고 살았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9시간 동안 코피를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서 코를 막고 버티다 보면 입에서 핏덩어리가 나오고 눈에서도 피가 나왔습니다. 피가 나올 데가 없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핏덩어리를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의 코를 막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종교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코피를 흘리는 바람에 종교가 생기셨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이 지나고 수많은 보약과 기도 덕분이었든지 코피는 어느 정도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더 큰 불안은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괜찮아지고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와 저의 동생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열렬한 신자가 되셨고 저 또한 성가대를 하는 등 왕성한 교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공식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일요일마다 살얼음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래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교회에 갔다가 걸리는 날에는 싸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싸움이 점점 심해지시더니 급기야 집안의 물건들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엎는 건 기본이고 집에 있던 TV를 집어 던지셔서 다 부수셨습니다. 또 소파 위에 아주 커다란 액자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물건을 집어 던지셔서 그 커다란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성경책은 사다 놓으면 찢어버리시고 사다 놓으면 찢어버리시고 또 이 유리로 된 정수기는 교회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모두 집어 던져버리셨습니다. 저는 이런 어린 시절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내일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얼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 최고의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어디쯤 있는지 항상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늘 성경책이었고 이 싸움을 막기 위해서 저는 성경책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버지가 오실 시간인데 밖에 있을 경우 한장 깊숙이 숨기곤 했습니다. 그날 성경책의 위치는 밥솥 옆이었습니다. 평일이었는데도 점심때쯤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급하게 밥솥 뒤에 성경책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하필 아버지는 오시자마자 밥솥에 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아직도 교회 다니시냐? 그렇게 성경책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싱크대에 물이 받아진 상태로 둥둥 떠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 후 다시 나가셨고 저녁까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왜 깬 것일까요?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제 방문과 안방문 두 개의 문을 넘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쇠파이프로 얼굴만 때리십니다. 예전에 작은 삼촌이 도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저희 아버지께서 쇠파이프로 때리셔서 얼굴이 많이 훼손되셨습니다. 20대 힘이 넘치는 삼촌도 얼굴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음날 어머니를 보고 발발발 몸을 떨고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얼굴로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전 찬송가가 구슬프게 저희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도 제 몸이 떨립니다. 그 후로도 이 싸움은 1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20대가 되었지만 싸움은 계속되었고 이웃집에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TV는 계속 깨져서 TV 없이 산 날이 더 많을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깨지고 부서진 물건 투성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몇 가지 버릇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전화를 두려워합니다. 집에서 동생 어머니가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전화 오는 것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전화를 기본적으로 지금도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잘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먹으면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그냥 다 했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벌어 집을 나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저의 큰 하루의 성과였습니다. 잘하기보다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평범하게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의 감정을 꽉 잠궜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누구에게 들키는 것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누가 쫓아와? 그러면 제가 대답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 3명이 쫓아온다고요. 어머니는 저를 매번 달래서 다시 재우셨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저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없을 때 꿈을 꾸었고 제가 죽게 되는 운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왜 내가 죽어야 하냐며 안방문을 주먹으로 쳤고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나무로 된 방문에 주먹이 파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놀이터에서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잠시 후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긴 어디고 난 누구인가. 극도의 불안은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늘 문제가 없기를 기도했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그냥 따랐습니다. 거부하기보다는 모두 오케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착한 아이, 착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저의 돌파구는 독립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해버립니다.
다음 학기까지 좋은 기업들의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었지만 저는 벤처기업을 택합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직원 10명이던 이 회사는 저의 자존감을 크게 높여줬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엄청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경험이 없었다면 저의 자존감은 아직도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퇴사 시 이 회사는 200명의 중견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 5월, 그 당시 저의 팀장에게 저는 3주간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팀장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제주도로 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와이프의 배려 덕분에 7일 정도 혼자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렌트카를 받고 숙소로 가는 그 자작나무 길가를 달리면서 트로트 한 곡을 안주 삼아 저는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제 안에 있던 울분을 토해내던 제 모습이 머릿속에 선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느낀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제 안에 사무쳐 있었던 것일까요? 혼자서 여행 한번 안 가보고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돈 벌려고 죽어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혼자서 수십 킬로를 걸어 다녔습니다. 한라산도 오르고 각종 오름도 올랐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이 생기자 뭔가 도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부딪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이 책을 계기로 책을 100권 사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37살까지 아는 책이 3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교육을 듣기 시작했고 퇴근 후의 삶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은 180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이 바뀌고 활동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결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지금 휴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 안 벌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휴직을 하고 열심히 저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슴 한켠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풀리지 않은 울분 등이 쌓여서 내 자신을 여전히 작게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도 송수영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송수영 대표님의 특강을 처음 듣는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저는 강의를 들으며 왜 나는 송수영 대표님처럼 살지 못하는가? 그처럼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열정과 자세에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송 대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정한 수준을 못 넘어간다. 자신이 정한 수준이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말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DID 강연 코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DID를 수강하면서 송 대표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사랑을 전달받았습니다. 5주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내 삶의 많은 부분이 훼손된 채 낭비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연을 통해 치유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이 전해진 자의 변화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서 내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꼭 성공할 미소인가요? 저는 네. 현재 각동스쿨이라는 곳에서 각국메이트라는 스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표 기회가 있어 20여 명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또 모임을 주최하여 운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해본다는 것은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술자리도 누가 부르면 갔지 한 번도 주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노움이라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만들어서 온라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현재 노우미를 통해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블로그를 새롭게 꾸미고 본격적인 활동을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식기업의 브랜딩을 돕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과 삶으로부터 독립을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담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와 성장, 그리고 존중이라는 가치입니다. 저는 이 가치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소통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연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기업의 작은 성공을 돕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발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홍소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있던 작은 아이를 떠나보내고 넓고 큰 세상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아이가 마음속에 있다면 이제는 떠나보내시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네, 김준호 강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진짜 이거, 네, 이거 화면 공유 한번 풀어주시고요. 네. 아, 정말 이거, 네, 지금, 지금 채팅창에 강사님 너무 멋지세요. 또 대박입니다. 당당하고 넓고 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찰스님 응원합니다. 감동입니다. 가슴 찡합니다. 마음껏 펼치세요. 강의 듣는 동안 눈물이 나네요. 너무 멋있어요. 사랑을 전하는 강사님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이거 저는 지금 두 번째 들었습니다. 제가 리허설을 하면서 들었는데 리허설 할 때는 오늘은 지금 우리 강사님이 안 울었어요. 강사님이 안 울었는데 리허설 할 때는 울컥해서 울었고요. 또 리허설 할 때는 저도 울었어요. 우리 기성준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강연을 들었는데 리허설 할 때는 정말 울컥하고 울었는데 오히려 지금 당일 강연하는 날 이렇게 담담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기생이죠, 우리 성유미 작가님. 네, 성유미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우리 강연 코칭 우리 67기 동기생인데 우리 김준호 강사님 강의 듣고 어떠셨어요? 저 마지막에 진짜 소름. 제가 블로그에다 지금 후기를 같이 막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진짜 마지막 소름이라고 막 적었습니다. 맨날 제가 이번에 강연 코칭 들으면서 김준호 강사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고 그랬는데 진짜 몰랐거든요. 너무 이렇게 뭔가 진짜 저도 막 중간에 입을 막 거리고 그러고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른 분들 이야기는 강연 후에 우리 강연 마치고 박대호 대표님 강연까지 마치면은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